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집중되는가라는 그 빛을 전기로 또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동질의 것이며 그래서 전리층에는 불규칙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주파수 형식의 전기가 다량 흐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렇게 딱 그 전기를 확 걸어주면은 그쪽으로 태양빛으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제가 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소나 같은 데서 또는 보청기 이렇게 소리를 집음할 때 또는 소음을 줄이고자 할 때 사무실 안에서 또 그쪽 사람 목소리다. 그럼 또 원하는 엔진 목소리, 엔진 주파수다. 그러면 그 주파수를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살짝 걸어주면은 그쪽으로 소리가 유도되듯이 소리의 파동이 유도가 돼가지고 그 소음이 감소되거나 청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학 배터리에서 이게 어떤 두 소금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 안에다가 얇은 금속, 얇으면 좋아요. 금속에다 약간 오돌도돌하게 만드시면 그것도 더 촉진이 됩니다. MLCC 기술에서 제가 이렇게 대중서 이렇게 나노 크기라도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적이 되고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바식으로 두툼하게 만들어 이거를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 놓으면 이것이 배터리가 된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어떤 그 대중소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력을 뽑아낼 때 주파수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일반 방식으로 바꿀 때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은 굵기로 하시면 일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기술들을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어요. 휴대폰 MLCC뿐만 아니라 금속 배터리라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의 D램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D램에 캐패시터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캐패시터에 약간만 더 금속을 두텁게 보강을 해주면 거기가 전하가 많이 저장이 되어서 캐패시터에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또 D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대중소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거기서 효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는 D램이나 이런 메모리, SRAM과 뭐 어떤 HBM 메모리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나오든 간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에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화를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건 일정 금속을 살짝 두텁게 해가지고 D램의 어떤 캐패시터 구조에 4분의 4조각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전화를 거기에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캐패시터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렇게 갖다 쓰면은 어떤 D램의 끊임없이 리프레시 과정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조각 아니라 8조각도 하셔도 돼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게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하는 기술인데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HDD를 예로 들자면 HDD를 100개 구역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일련 번호를 탑재하고 암호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구역에 저장을 해 놓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뇌가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파편식으로 저장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여기 쓰이는 거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 회사에 100대를 묶어가지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동영상 한 개를 잘게 쪼개서 100개로 쪼개서 일련 번호와 암호를 설정하고 그쪽에 각각 보관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도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일감을 분산시켜서 연산을 시키면 되니까요. 다시 그것을 취합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또는 컴퓨터 설계,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설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저장하거나 연산하거나 다시 취합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칩이나 D램 같은 것이 대중소의 개념을 갖는데
현재 그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것을 다시 불러드리면 D램의 숫자가 현재 몇 개밖에 안 되죠. D램에 40개,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조각으로. 대중소,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동시에 정보를 띄워버리면 CPU가 동시에 그것을 이렇게 읽기가 되게 쉬워지고 일하기가 쉬워지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인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야 되지만 이걸 100개 조각으로 쪼개면 동시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D램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요. D램도 하드웨어에서 하는 것처럼 하드디스크에서 100개 조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저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드디스크도 대중소의 개념이 있어서 지금보다 미니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트로 5개짜리, 10개짜리를 세트로 만들 수 없을까요? 또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중소의 개념 들어가고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거기다가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산 처리합니다. 100개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잘게 분산해서 저장하거나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어포 해가지고 비밀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암호 설정해서. 그래서 다시 불러드린 개념을 할 때 이 D램의 숫자가 많아지면 정보를 빨리 이것을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도 그것을 읽고요. CPU 어떤 정보를 읽어드리는 그 숫자도 대중소에서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현재보다. 그래서 미니 CPU가 10개, 20개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GPU도 역시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가 많아져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꾼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면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프린터에서도 인쇄를 할 때 프린트 헤드다 그러면 인쇄라는 부분을 10군데로 넣었다고 합시다. 또 밑에도 10군데로 놔서 많은 일꾼들을 만든 거죠. 동시에 이것을 인쇄를 해버린다면 빠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색깔별로 각각 다르게 인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프린터의 방식이면서 모든 인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글자를 틀리게 쓸 수도 있어요. 글자의 크기를 같은 인쇄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프린터에 이렇게 쓰는 부분, 인쇄하는 부분이 각각 다른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미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에는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D램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분할해서 정보를 잘게 하나의 D램이라 할지라도 안에서 하드디스크가 그랬듯이 이렇게 수십 군데 구역으로 나눠서 정보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D램이나 HBM, SRAM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이름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것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진켈라는 분이 이 기술을 쓰시던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도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단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D램에다가 제가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D램에다가 플러시 메모리를 티끌만한 거 붙여서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가격을 그거를 휘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D램에다가 이거는 캐시 메모리도 그렇고요, CPU도 그렇고 GPU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반도체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한 거 붙여서 하는 구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HDD도 플래시 메모리를 갖다 탑재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기술을 쓰는데 SSD가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SD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에도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컴퓨터 100대에다가 동영상 100개를 쪼개서 잘게 분산해 저장을 했듯이 1년분을 탑재해서 SSD도 숫자가 많아지면 동시에 분산 처리에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읽고 쓰고 불러들이고 이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D램도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하드디스크 소프트웨어적으로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하드웨어적으로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산 처리함으로 발열도 없어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을 담당하는 통신칩 이런 것들도 대중소로 해서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같은 데는 숫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잘게 쪼개는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통신칩 하나에서 대자리에서 그 무선 신호를 받았다, 동영상 파일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잘게 쪼개서 내부적으로 초기란 이 동일한 기술을 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기기에 정보를 분산 처리하는 이 기술을 동일하게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반도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술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이 기술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숫자를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을 씁니다. CPU의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이런데 그 다음에 CPU에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거기다가 컴퓨터의 기초 화면을 띄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준다 그랬죠.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하고 구글의 어떤 안드로이드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컴퓨터에서 통신과 방송을 결합한, 그래서 인터넷망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망이든지 이동통신망이든지 1대1대 다자간 통신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하고 모든 컴퓨터나 이런데 다 일련번호나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이런데 차량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무선 TV야 모든 TV야 컴퓨터 결합이 날 때도 TV에도 이렇게 합니다. 유선전화에도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이렇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킹 방지를 합니다. 정보에 이렇게 서로 기기 간의 사물 인터넷처럼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하고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하거나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처럼 뉴스를 취급하고 또 주요한 그 쇼핑몰을 취급을 하며 거기다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 간에 스마트폰도 지금 1대1만 되잖아요. 1대 다자간 통신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수십 사람, 수백 사람, 수만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개인 방송국처럼 스마트폰을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워키토키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털처럼 초기 화면을 구성해서 거기다 쇼핑몰 많은 그 이용자를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슈퍼마켓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또는 애플 이런 데 큰 데는 전세계 가입자를 전세계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죠. 거기다가 슈퍼마켓을 만든다 또는 거기다가 퀵 서비스라든지 택배 또 배송을 만든다. 택배 중에서도 그 앱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이런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라든지 퀵 서비스, 화환 서비스, 온갖 종류의 서비스를 넣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자기네 쇼핑몰에 캐시를 입금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서 대신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 IMF처럼 그 자금을 빼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제 대행회사가 자기네 돈으로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면 되죠. 이것을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동일하게 이 계좌만 갖고 있으면 그 나라 통하다, 우리나라 원하다 그러면 원화로 차감해 줍니다. 미국 가서도 쓰고 유럽 가서도 써도 그 나라의 환율로 해주고 또 그 소비자가 원하면 이것을 원화로 입금했을 때 달러로 입금한 것으로 실제 환전은 안 하고 달러로 입금해서 달러 표시를 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환율을 따라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캐시를 키보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숫자를 만들어서 자기네 쇼핑몰 안에서 또는 자기네 제국 안에서는 가능하고요. 서로 간에 미국 기업이다. 그러면 이 100군데 기업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캐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달러 발행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제재 또 관련된 법안이 나와서 견제를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캐시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은행은 다른 데서 돈 빌려와서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는 자기네 키보드로 그냥 돈을 만든다는 점에서 틀리고요. 그걸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제일 안전빵으로 스마트폰이나 어떤 차량 담보로 빌려주거나 신용을 할 수 있는데요. 카드를 발행해서 기관 기반으로 전 세계에 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대신 전 세계에 자기네들이 쇼핑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슈퍼마켓, 그 다음에 배민 서비스처럼 슈퍼마켓 만들고 이제 거기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쇼핑몰을 큰 쇼핑몰이 가상 쇼핑몰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이게 슈퍼를 마이크로소프트 슈퍼를 이용한다. 구글 유튜브의 슈퍼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마존과 월마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주문을 어디 가서나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그 어떤 범위가 장소가 곳이 많으면 이것도 점점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달러로 빌려줬으나 그 나라의 원화 계좌 우리나라 원화니까 그래서 원화로 빼내갈 수 있습니다. 따로 환전하지 않고 외국 나가더라도 우리가 외국한 관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환전해 나가고 이 계좌를 갖고 있으면 이건 계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도 그날의 환율로 그 계좌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드를 가지고도 전세계 하거나 캐시를 빌려줘서 자기네 쇼핑몰 안에서나 자기네 제국 안에서 기업 제국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데 100군데 기업과 연합을 하면 꽤 커져요. 이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어떤 레지스터, 코어, 그 다음에 ALU, 반도체 이런 부분들,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구조도 숫자의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최대한 숫자를 집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일꾼들을 들려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다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스마트폰 이런 데서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서로 수십 개, 100개도 돼요. 송수신해서 그걸로 통신칩이 많아야 되겠죠. 그럼 통신칩도 대중소 숫자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서로 주고받고 같은 전파라면 그 안에 스마트폰 20개, 40개를 데스크탑 안에 들어서 호출하면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신 채널을 삼습니다. 이게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서는 그 중에 몇 개를 공용 주파수로 돌려서 그것을 방송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통신과 방송이 같이 결합된 형태를 앞으로는 데스크탑, 스마트폰 이런 통신기기에서 하게 될 것이다. 워키토키 제 방식의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기본 전파로 쓰고 이 방식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파형했던 레이저파를 각각 섞어서 이렇게 묶어서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듯이 보내면 이것이 멀리 다른 방식에 의해서 뚜렷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기지를 구축하자. 스마트폰 안에다가 중폭기지를 두고 또 차량에도 중폭기지를 두고 소비자가 원하면 중폭기기를 집안에 둬서 일정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혜택이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망을 구성을 하면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망 구축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서울 시내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사용자만 많으면. 그래서 제가 유성통신과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분통신 하나가 됐든 이렇게 LIG가 됐든 어떤 데든 분통신을 맞는 데서 이 기술을 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멀리 갑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할 때도 암호 처리를 해서 암호가 맞아야지 송수신이 가능한 기술을 구조로 갖거나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드론이 주요한 전장태의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로봇이나 이런 차량에서도 움직일 때 그래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서 가동하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폰캠 중국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비밀번호를 그때마다 설정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전용 단말기 제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용 단말기 제도로 둬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동영상 파일을 암호 처리합니다. 남만 보면 되죠. 그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단말기 제도를 쓰시면 모든 통신 체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있어야지 송수신이 가능한 기술 구조를 해서 그 사람이 전화 걸 때 같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사람에게 안 넣으면 이제 소리가 안 울리고 넣으면 소리가 울리는 그런 스마트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왜냐면 그 원하는 전화만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메일 같은 데도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기능도 자동 암호가 풀어지는 기능도 있어요. 동영상, 문서, 이렇게 사진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중요하죠. 아예 그냥 갤러리 자체를 사진 모음집 이렇게 파일 자체를 못 열도록 하거나 카메라를 못 열게 하는 비밀번호 기능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인식 기능, 자기 목소리로 그렇게 하거나 얼굴 인식하거나 동작 인식 이런 것들도 그날이 암구, 열려라 참깨 이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